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상경대학의 장동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주제로 지속가능 성장과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뽑아 보았는데요. 지속가능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길게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만약 지속가능 성장을 정의를 내려보라 할 것 같으면은 안정 속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그렇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잖아, 그지? 하지만 불안정한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다. 안정이 동반된 성장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좋은 예가 한국 경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5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볼 것 같으면 고도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등치는 커졌지만, 외형은 커졌지만, 무역 10대 대국이니, 이런 얘기 하지만, 과연 그 내실이 동반된 성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생기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런 고도 압축 성장의 불안정한 성장의 파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는, 이건 트렌드니까 우리가 싫고 좋고가 없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다 보니까 연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청년 실업 문제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같은 거 보십시오. 이게 단지 배가 빠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배가 왜 과적을 하고 운임은 그렇게 형편없는 운임을 받으면서 무리한 운전을 했을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다하게 무리하게 운행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다 같은 이치예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지진, 포항 지진도 보세요. 왜 그런 터무니없는 건물들 갖다 짓고 있는지. 그동안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겠지만, 왜,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지속 가능 성장을 갖다가 정의를 내려봐라 할 것 같으면 저는 한마디로 안정 속의 성장이다. 성장을 하되 안정이 동반된 성장을 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성장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개인이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대학이 됐건 성장의 역량은 충분히 생겼는데 문제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 정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속가능 성장과 그 핵심 전략으로서 리스크 관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단풍 다 끝났고, 하여튼 그림이라도 보셔. 이건 KU가 어딜까요? 건국대학이 아닙니다. KU 많죠? 고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강원대입니다. 강원대, 원주에는 강원대. 다음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시간 대학 경제학 전공을 했고요.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리스크 관리 보험 분야로 학위를 한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한국금융연구원 95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중국 쪽에 관심이 많고요.
다음에 내년엔 또 이제 일본에 관심이 있어갖고 일본 교토 대학에 비지팅을 가게 돼 있어요. 교토 가보셨지? 네? 안 가봤어요? 교토 참 좋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다음에 천년고도 아니야. 1000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어. 지금의 수도는 도쿄죠? 도쿄. 동쪽에 있는 교토라고 해서 도쿄야. 그런 거 아셔? 교토가 그야말로 서울이야. 1000년 넘게 서울이었으니까, 수도였으니까. 그게 100년 전에 동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동경이야. 동쪽에 있는 교토. 아무튼 저는 교토에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일본 사람은 마인드가 달라. 태도가 다른 것 같아.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으면서도 다르거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 연구 관련돼서는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한국보다 분명히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자연재난이라든지 태풍,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훨씬 우리보다 이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리스크 가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특히 이제 큰 재난, 재해 관련돼서는 다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민간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리스크 가버넌스 차원에서 일본은 선진국이야. 우리가 배울 바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이고, 얘기했지만 현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렸지? 미시간 대학의 축구구장, 사카가 아니라 미식축구. 다음에 5대와 가운데 있는 미시간 모여서 뭐 빅텐 컨퍼런스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벌써 100년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문 교류도 하지만 스포츠 교류도 한다. 그래서 서쪽 태평양연안가에도 역시 그 유수의 주립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리그가 있으니 이거는 팩10, 퍼시픽 10,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유펜은 아이빌리그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아이비는 이 아이비가 아닙니다. 이 아이비가 아니고요. 이런 아이비를 얘기합니다. 담쟁이죠? 담쟁이. 다음에 미국 동부의 유수한 명문 사립학교들이죠. 다 사립학교입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건 주립대학 공립학교고요. 사립대학 8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뭐 제 아들 건이가 필라델피아에서 찍은 건데, 필라델피아의 농구팀 이름은 76ers. 그래서 농구 선수가 76명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 무식하다고 하니까. 농구 아니 1776는 미국의 인디펜던스 이어.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독립기념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독립기념관에서 만세를 부르고 자유의 정을 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76ers 해갖고 농구팀 이름을 짓고, 뭐 골드러쉬를 갖다 따서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축구팀 이름이 49ers다.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가슴에 품고 있던 의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분명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너무 멀리 가지고 맙시다. 분명 우리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에 비해서 가진 것도 많아.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아. 전 잘 먹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잘 먹기는 아마 옛날에 더 잘 먹었을 수도 있어. 아주 많이 먹잖아 일단. 굶지는 않잖아.
그다음에 입성도 좋아. 잘 입어. 그래서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죠? 옛날에 의식주 자체가 이제 문제였잖아. 전쟁, 기아, 질병, 그죠? 인류의 역사 볼 것 같으면 이게 3대 주요 리스크였잖아. 이게 다 의식주거든,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긴 하지만, 왜? 응? 왜 점점 더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부모님들이 다 저거 해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 당장 눈앞에 현실이 이제 그 취업 문제 있고 엄청난 경쟁, 그렇지? 다음에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비단 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진짜 기억하기도 싫지만 2014년에 세월호 사고 있었죠. 바로 그 다음에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의 전염병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갖고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갖다가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리스크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은 2011년에 이웃 일본에 도호쿠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이제 인재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천재와 인재가 시너지, 나쁜 뜻으로도 시너지가 쓰이나? 아무튼 시너지, 임팩트, 손실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됐다고 하는 거, 상식적인 얘기야. 이게 오늘날 재난의 현실입니다. 천재와 인재가 복합 재난의 양상을 띠면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갖다가 입힐 수가 있다. 그다음에 너무너무도 익숙한 경제적 재난. 거의 10년 주기로 메이저급 경제 재난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2017년이고 20년 전에 그 악몽과도 같았던 IMF 사태가 한국에 터졌던 거 아니에요. 바로 그 10년 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고 끝날까요? 앞으로 이런 거 없을까?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테러? 테러. 그렇죠? 이집트, 프랑스, 독일, 벨지움. 유럽 가기도 힘들어, 그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래서 우리는 외국을 걱정을 하는데 외국 애들은 또 우리를 걱정할 거 아니야. 그렇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한 것 같아. 너무 태평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갈 데가 없어. 한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하와이. 하와이는 테러리스트들이 안 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시려면 하와이를 가시오. 하와이. 참 이 테러 문제 심각하고 이건 내가 시시때때로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자,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고령화 문제죠. 자, 에이징 리스크. 그래서 인구 구조가 1950년대 아주 안정된 피라미드 구조였다가 점점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 안 돼? 걱정 안 돼. 먼 훗날의 얘기입니까? 먼 훗날의 얘기야? 당장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월급에서 뛰거든? 여러분들 월급의 일부와 그다음에 회사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일하면서 내긴 냈는데 과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야. 나가는 돈은 숱하게 많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근데 과연 그 재원을 갖다가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반도 특유의 진짜 좀 어처구니 없는 김정은 집단이 문제를 갖다 악화시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워튼의 동문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이제까지 제가 많은 예를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 환경 문제죠. 그죠?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그다음에 그 임팩트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다음에 경제, 정치, 테러, 그죠? 사회, 과학기술 언급은 안 했지만 나 잘 모르니까 AI가 좋은 면만 있을까요? 그다음에 바이오, 지놈 에디팅 이게 좋은 면만 있을까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아주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는 진짜 꼭 보셔야 돼.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혁신적인 영화였는데 1960년에 만든 영화로 알고 있어. 근데 지금보다라도 전혀 시사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를 갖다 개발을 해서 AI급의 우주여행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들으니까 립싱크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 둘이. 저는 말이야 죽여야겠어. 위험하니까 그 우주로 쫓아냅시다. 이런 얘기를 인간 둘이 하거든. 소리 내지 않고 그걸 읽어. AI가 입술의 모양을 보면서. 그래갖고 역으로 인간들을 우주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참 보면서 어이없다 그러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현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기계가 차라리 우리를 갖다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제기한 질문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먹고 있고 잘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나가는 데 문제는 없어. 왜 점점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스크관리 학자로서 심지어 리스크관리학회 회장으로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만 제기하면 뭐해?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리스크가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답은 뭐예요? 답도 뻔하네. 답은 리스크 관리야.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어. 봤더니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첸지우라고 하는 중국계 예일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 울리크 베크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다음에 로버트 실러 한 5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일대 교수님들이에요. 비슷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첸지우 예일대학의 금융경제학 교수,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이번에 백그라운드는 중국이니까 중국의 그 성장세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고도 압축 성장 이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내실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에 샹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해안가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만약 거기 어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진이라든지 재앙이 생기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중국인들, 현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울리크 베크, 이 양반은 벌써 1970년대 우리 사회를 리스크 사회라고 정의를 내렸어. 거기다가 현대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리스크가 범세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하시고 4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에 로버트 실러, 예일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과학기술이나 이런 기술의 발달에 따른 economic gains, 경제적인 이득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제기를 하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았어. 첫 번째, 성장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도 많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들도 커지면서, 체격이 커지면서 성장통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사회나 조직도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많아지는 건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유형과 전례 없는 크기의 리스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도 어려운. 아까 2015년에 메르스, 누가 그런 사태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리스크에 따른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있긴 한데 엄청나게 부족하고 또 부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안 겪어서 그렇지. 포항 지진이 이걸 몇 도였어? 5도? 에이, 무슨 소리야. 훨씬 클걸? 몰라? 5도였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 서울에 그 강도의 지진이 생겼다면 이 건물은 괜찮았을까? 그래서 뭔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게 있긴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리스크 관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통합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 제가 굳이 이제 리스크 찾아보면 위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위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리스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위험은 부정적인 뉘앙스밖에 없잖아. 그죠? 하지만 원어 리스크는 양면성이 있어요. 물론 위험한 측면이 강조가 되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니까. 잘 관리를 했을 때 더 잘 될 수가 있어. 저번 시간에 이제 수학 분석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퍼추너티와 트렛이 리스크야. 잘 관리를 하면 자기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어. 반면에 잘 관리를 못했을 때 이게 위기 요인 아니야. 그러면 손실이 커질 수도 있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의미인 리스크를 살리고 싶어서 리스크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위자도 있지만 기회의 기자도 있다.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뭐라고? 안 될 여지를 미리미리 예방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훌륭하잖아. 그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보상 시스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미리미리 잘 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잘 관리를 함으로써 미래 이득을 더 크게 하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 관리의 정의는 한 조직이나 한 비즈니스의 손실의 발생에 따른 나쁜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얘기를 한다. 한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파악된 리스크가 어떠한 손실로 연계될 수 있는지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파악되고 분석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갖다 강구를 해서 이 관리를 실제로 집행을 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
이것도 또 특정 시점에 훌륭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효과적일 수는 없잖아요.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다이내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스크 관리다. 그러면 또 다른 테마로서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성장은 뭡니까? 흔히들 3P라고 얘기를 합니다. 3P. 쉽게 Profit, 경제적인 효율성, Planet, 그렇죠? 뭡니까? 지구죠? 환경, 자연보호, 그다음에 People. 결국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였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쟁 우선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남은 어떻게 되든 뭐 상관 않는, 자연은 어떻게 되든 상관 않는 그런 추세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연을 갖다 훼손시키는 게 우리의 지속가능 성장을 해치고요. 남을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성장은 여전히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잘 들으세요. 딴 게 중요하다고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간과하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베이스예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베이스로 깔고 그동안 무시했던 환경, 자연보호,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고려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 오랫동안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서스테이너블하다. 지속 가능하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저한테 한마디로 지속가능 성장을 정의를 해봐라 할 것 같으면 성장을 하되 안정도 같이 추구하자. 안정 속의 성장이다. 그래서 안정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냐? 우리가 노출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리스크를 관리를 함으로써 안정을 높일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전략이 바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가 다는 아니야. 그래서 지속가능 성장의 비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Where to go. 개인이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학교가 됐건 대한민국이 됐건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데 전략이 또 필요하잖아. How to go. 그래서 많은 전략들 중에서 핵심 전략이 리스크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 자연보호, 사회적인 책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통합 리스크는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킴에 있어 최적의 투자를 하는데 또 경제적인 그다음에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전략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전사적인 차원에서 노출되는 여러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그러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가 통합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테크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보신 분들 뭐 봤나 모르겠지만은 미국 워낙 큰 땅덩어리고 밀, 쌀, 보리 이런 것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창고에 보관하는 사일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일로. 곡물 창고예요. 큰 땅에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곡물 창고가 하나씩 있는데 기존의 리스크 관리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사일로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더 이상 경제적이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보는 통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림 두 개로서 개별 리스크 관리와 통합 리스크 관리의 차이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적인 얘기는 지양하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얘기를 갖다 좀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 경제, 정치, 사회, 과학기술 리스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건강 아닐까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포함해서. 그다음에 재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개인 재무 리스크 관리 얘기했잖아. 그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해피한데 내가 해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제 뭐 결혼해서 애도 낳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 해피한데 여러분들이 해피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같이 해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건강, 재산, 가정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차원에선 소위 말하는 영업 리스크, 법적 책임 리스크, 재무 리스크, 비상 리스크, 숱하게 많은 리스크들이 있고 거기에 부합한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는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나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난, 자연재난, 인적 재난, 그렇죠? 소위 이제 뭐 천재, 인재로 얘기하죠. Natural catastrophe, man-made catastrophe. 그건 뭡니까? 지난 6월에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ren펠 타워 화재 사고죠? 기억납니까? 네? 영국의 런던에 부촌이야. 부촌인데 임대 아파트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이제 뭐 집어삼킨 거 아니에요? 거의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생겼는데 보셨나 모르겠지만 거의 이방인들이죠? 안 봤어? 이분들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난한 특히 외국인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스프링클러도 없었대. 다음에 겉에만 이렇게 치장을 했지 겉에만 치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겼다네. 건물하고 외장재 사이에 불이 나니까 이게 굴뚝 역할을 한 거야. 굴뚝은 높고 좁은 게 최고입니다. 휙 빨아들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막 옥상까지 불이 타오른 거죠. 참 어처구니 없죠.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그ren펠 사고 이후에 관련 학회에서 서울 시내 건물들 대상으로 해갖고 전수조사를 했대. 했더니 잠재적인 그ren펠 타워가 서울에만 4만 채가 있답니다. 4만 채가. 놀라지도 않는구나 이제. 하도 많이 생기니까 뭐. 뻔하잖아. 지금은 스프링클러를 갖다 의무화했는데 이것도 뭐 2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 전에 졌던 건물은 스프링클러 자식 없어. 그다음에 뭐 외장재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비상계단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클럽 부르는 데 가지 마. 클럽 보통 지하에 있지. 나 같으면 이제 비상구를 먼저 보고 들어가든 말든 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한번 사고 난다 생각을 해봐요. 이건 진짜 끔찍한 얘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무튼 뭐 영업을 하고 즐기는 거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이 역시 담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난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재난 빈발하죠? 주어진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나는 게 아니야. 제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재수가 너무 많았어. 재수가 너무 많아서 사고가 덜 난 거야. 틀림없어요. 이거. 지금부터라도 진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테러, 이건 뭐야? 미국의 허리케인이야. 응? 이번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이런 데 가볼 것 같으면 걸프 오브 멕시코에 어마어마한 태풍. 미국의 태풍이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유명한 뉴올리안스가 4분의 1이 물에 잠긴 현장입니다. 일본의 쓰나미.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지금 중국 학생 있나 모르겠지만 중국 연안에 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한 3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아요. 어? 잘 관리를 하고 있겠죠?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 어? 거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고스란히 서해를 따라서 한반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매우 다행스럽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으로 빠졌겠죠, 그죠? 하지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나 인재 같은 경우는 국지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글로벌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어?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어. 몇백 명 죽었어. 그래서 이런 재난 리스크를 볼 것 같으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심하죠. 세월호의 그 트라우마를 생각을 해봐. 메르스 전염병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문제였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킬러 리스크라고 합니다. 킬러 뭐야? 이거야? 암살하는 거야? 아니야. 어떤 한 조직이나 비즈니스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라고 해서 킬러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을까? 이런 보험 있어? 이런 보험 있어요? 이런 보험 있어? 없어. 미쳤습니까? 보험회사도 영리회사인데 보험료 팔아갖고 돈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난 리스크 관리라고 제가 이제 붙여보았는데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못 가. 예방이 최고야. 맞지? 응? 동의합니까? 사후적으로 병원 간다, 보험 처리한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아픈 게 최고야.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사고 터졌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했어? 초동 대처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우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사건, 사고는 한반도뿐이 아니라 어디서든 생길 수가 있고 언제든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지. 배워야 똑같은 멍청한 짓을 안 하지. 매번 반복해서 멍청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안정을 복구하고 보상 수단을 갖다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고 이런 상식적 얘기인데 상식이지만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 이거 하나 봅시다.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년발. 그래서 미국의 뉴올리안스라고 하는 멋있는 도시가 물에 잠긴 얘기인데 어마어마하지? 자, 미국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멕시코 마니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얘기한 뉴올리안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강이 있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무슨 강? 미시시피 강. MISSI, SSI, PPI.
미국 초등학생 스펠링 B에 나오는 MISSI, SSI, PPI. 이게 저 위에 있는 미네소타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갖고 몇천 킬로를 갖다 흐르는 거야. 그래서 뭐 몇십만 년 동안 이제 계속 흐르고 퇴적물이 쌓이고 바닷물 들어오고 이랬을 거 아니야. 어제 지리 시간에 배웠지만은 큰 강과 바다가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삼각주가 생깁니다. 그치? 퇴적물이 생기지. 먹을 게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천국이야. 그래서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 아시나요? 주둥이 나온 거. 펠리칸이 천국이야.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루이지애나 주의 심볼 애니멀이 펠리칸이야. 그래서 그만큼 펠리칸이 많았는데 지금 가볼 것 같으면 없대. 그 많던 펠리칸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이 쫓아낸 거야. 사람이. 왜? 1930년에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퇴적물이 있으니까 석유 있겠죠. 석유가 발견이 되니까 이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운하를 갖다가 준설을 한 거야.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 훼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자연을 훼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펠리칸들이 떠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일부 재벌들이 돈을 벌었겠지. 그치?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요새 젊은 친구들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존 그리샴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는 학생 있나요? 제 때는 진짜 인기 많았던 분인데 존 그리샴 변호사야. 미시시피 대학에서 로스쿨 다녀갖고 변호사를 취득한 분인데 법정 얘기를 갖다 막 소설로 쓰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존 쿡이라고 하는 의사는 의료 관련된 소설 씁니다. 엄청나게 인기 나 엄청 그런 거 좋아해. 그래서 변호사 출신의 존 그리샴이 펠리칸 브리프라고 하는 소설을 1992년에 써요.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이 큰 아줌마, 데인젤 워싱턴 아시지?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스토리를 보고 들고 듣고 영화를 보게 되면 훨씬 재밌잖아. 이게 바로 뉴올리언스 얘기예요. 펠리칸 브리프 뭘까요? 브리프는 여러분들이 써서 내는 레포트를 브리프라고 합니다. 로스쿨은 케이스를 많이 검토하죠? 소송. 케이스를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해서 브리프야. 뭐에 대한? 펠리칸에 대한. 펠리칸이 의미한 말은 뭘까요? 뉴올리언스의 생태계 파괴. 1930년에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자연을 어떻게 훼손을 시켰는지, 펠리칸이 왜 도망을 갔는지 이런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자기 상상에 기초해갖고 썼는데 이게 현실과 거의 똑같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재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조금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미시시피 출신의 존 그리샴이 분명히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1992년에 썼는데 나중에 한번 봐. 이런 식으로 뉴올리언스를 갖다가 자연을 훼손하면 언젠가 큰 자연의 복수를 당하게 될 거라 하고 1992년에 쓰고 있습니다. 13년 후에 2005년에 뉴올리언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의 4분의 1 가까이가 물에 침수가 되고 몇천 명 가까운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재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합재난으로서 큰 피해를 갖다 입힌 거고,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테러. 모간 스탠이라고 아시나? 모간 스탠이라고 하는 유수의 금융기관 있죠? IB. 오늘도 IB 얘기를 하겠지만, 모간 스탠리가 이 사고 났을 때 3,000명 가까운 임직원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계를 해보니까
행방불명자 포함해서 10명 미만의 사상자밖에 발생하지 않았어. 최고의 리스크 관리 성공 사례로서 모건 스탠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자, 매뉴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이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일본 가서 보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이게 하드웨어는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하드웨어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다음에 생존 배낭? 볼 것 같은 적어도 일주일치 비상 식량과 물과. 다음에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유선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래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한 7, 8년 전에 또 거의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태평양 넘어 IT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10명 미만의 사상자, IT는 몇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리스크 관리의 차이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329일, 좀 어렵다. 30이라고 해, 그냥. 331, 뭐야. 큰 재앙급의 사고가 난 이면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30번 정도의 significant한 의미가 있는 워닝이 있었다 이거야. 또 그 이면에는 그 10배 가까운 300번 정도의 조짐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조짐을 보고 significant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그 전에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잖아? 말도 안 되게 과적을 하고 뭐 물도 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 리스크에 대해서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를 리스크 관리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 거안사위 뭐예요? 평안할 때. 지금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어. 겉으로는. 평안할 때 위기에 대해 생각을 하라.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시간 반 동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거안사위 이 얘기를 3번인가 4번인가 했대. 그래서 그만큼 중국도 불안한 사회야. 이거는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가 다녔던 유펜을 설립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야. quote. If you fail to prepare, you prepare to fail. 멋있죠? If you fail to prepare, you prepare to fail.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그래서 사고 예방하는 게 최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사고는 신속하고 효과적 대처를 하고 사후에 보상을 하고 이게 계속 다이내믹 업데이트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요. 정부가 주도를 하되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야 의미가 있는 재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스크 거버넌스야. 내가 일본 가서 연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래서 치즈 좋아해? 이거 좋아해?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거든. 제리가 좋아하는 스위스 치즈입니다. 아시지? 맛있어. 문제는 빵과 뻥뻥 뚫려 있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한국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외형은 갖춰져 있는데 이런 허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냥 대형 재난급의 사고가 터지는 거지. 이걸 이제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을 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려서부터 해야 그나마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부화가 됩니다. 아니면 소용없어요. 뭐 부서 만들고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 좀 도발적인 타이틀을 제가 좀 붙였어. 좀 각성 좀 하라고. 안정된 사회,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 어? 그래서 청와대에도 좀 보낼까 하는데 어? 보셨나 안 봤나 모르겠어. 근데 이 그림 볼 것 같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거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십니까? 어?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 합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 그죠? 거기서 나온 보고서의 그림이야. 있잖아. 월드 에코노믹 포럼. 1995년부터 매년 한 해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레포트.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리스크가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환경, 경제, 정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 그지? 메르스가 단지 전염병 문제로 끝난 게 아니야.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유커들이 또 안 오잖아? 그래. 이것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 표지에 이걸 갖다 인용을 한 거고요. 올해 상 받았다는 거 알아? 응? 관심 없겠지만. 전년에 발간된 숱하게 많은 책 중에 분야별로 내추럴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에 하고서는 좋은 책을 선정을 하는데 뽑혔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중앙일보 기사도 마찬가지고 2018년은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그 유명한 건대신문에 제가 기고한 글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라고요.